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산업섹터 그 두 번째 백신과 치료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4월 10일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 수는 무려 160만 명, 그리고 사망자는 10만 명에 달하면서 백신 개발과 치료제 이야기가 연일 하두죠. 이 순간에 누구 하나 부작용이 없는 백신이나 치료제 하나 내놓는 순간 바로 이 잭팟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언제 백신이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 언제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개발하는 순간 잭팟, 치료제 개발이 임박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니 참조하셔서 들어주시고요. 이미 관심있게 이런 흐름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는 내용일 수도 있으니 이 역시 참조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항상 매번 그렇듯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는 손가락 한번 살포시 올려주시고요. 구독자분들은 이 알람 설정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신종플루 기억나시죠? 그때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공포의 분위기에 휩싸일 당시에 미국의 제약사 길리어드사가 이 타미플루 신약을 탁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신종플루가 유행하던 2009년 이후 타미플루가 효과적인 치료제로 인정받기 시작하게 되면서 길리어드 뿐만 아니다, 그때 당시에 이 로슈라는 업체도 돈방석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돈의 흐름에 우리도 잘 탑승만 하고 운전대만 잘 잡고 있는다면 꽤나 큰 수익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길리어드사의 치료제가 다시금 과거 신종플루 당시처럼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화제가 되고 임상을 진행하면서 주가가 기대치로 일정 부분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길리어드가 다시 한번 치료제 개발을 해내준다면 그야말로 주가의 이 상단이 어디일지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대치로 인해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신약 개발 완료되는 순간 바로 이렇게 상단으로 뚫고 가겠죠. 그럼 과거에도 이 중소기업에서 이 타미플루 개발로 대항제약사로 이렇게 도약을 했는데 이번에도 이 코로나 치료제로 다시 한번 하두되고 있는 이 길리어드인데 다시 한번 이번에도 잭팟을 터뜨릴 수 있을까요? 일단 제약과 바이오주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용어부터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고 지나갈게요. 당연히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용어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백신, 질병이 우리 몸속을 침투하더라도 말 그대로 이 실드를 쳐주는 역할을 하는 약물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개발되면 그냥 코로나는 끝이죠. 그 다음 치료제, 이거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하는 그냥 약품이 되고요. 그 다음은 임상, 일상, 이상, 상상,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임상, 일상의 경우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맨 처음 이 약품이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약을 먹어보고 반응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울증이 오지 않는지, 구토 및 설사는 안 하는지 이런 거 관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이 상대적으로 면역이 떨어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부작용이 있는지 관찰하는 시험이고요. 건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도 시험을 해보면서 그 추이를 관찰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이 약품이란 게 잘못 처방하면 과거에도 그렇듯이 우울증으로 자살 징후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부작용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은 임상 3상인데 3상은 이상과 이렇게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단순히 그 표본을 이렇게 좀 더 확대해가지고 시험자 수도 늘리면서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임상 4상은 굳이 무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건 아닌데 국가에서 이 시판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이 필요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상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임상 시험을 한 결과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1상부터 3상을 이제 테스트 단계라고 보면 4상은 개발은 완료되었고 시중에 실제로 이 제품을 흘려보면서 이제 추이를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제약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싱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뭐 제약 섹터를 알려면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자는 뜻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백신은 언제 개발될 수 있을까? 뒤에 뭐 치료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백신과 이 치료제는 엄연하게 그 성격이 다르고요. 백신의 경우 이야기를 좀 하자면 백신 관련해서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제약사가 미국의 모더나 mRNA-1273인데 일단 뭐 발췌한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올 봄에 임상 2상을 개시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미 봄이죠. 그렇다면 5월 안에 임상 2상을 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요. 그리고 임상 1상을 이미 시작했고 임상 2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면 3상에 착수할 거다. 뭐 당연한 소리죠. 아무튼 뭐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 3월 16일 임상 1상 개시 후에 첫 투여를 완료하였고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성공적이라고 약간의 어그로를 끌긴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 결과가 아직 없고요. 봄에 임상 2상을 시작한다고 언급하지만 이 1상 결과도 아직 제대로 밝혀지진 않은 상태에서 임상 2상이 이 봄에 착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긴 합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 임상 2상, 3상 언제 스타트를 끊고 마무리될지가 너무 불명확하고요. 임상 기간의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다는 점을 볼 때 올해 안에 이 상용화되기는 매우 힘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뭐 그런데 백신이 아니더라도 치료제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확진자 수가 있더라도 치료만 된다면 확진자 수의 증가를 상당 부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치료제 관련해서는 과거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지금 가장 의미 있는 진행 사항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기사 하나 들고 왔는데 보시면 지난 1월 미국에서 이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한 결과 불과 하루 만에 증세가 호전되면서 이 효과를 단박에 입증시키게 되고요. 결국 이 환자에게 투약한 게 임상 2상 결과가 되겠죠. 그리고 이미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며 코로나 치료제 중에 가장 먼저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월에 이미 우수한 효능을 입증하면서 임상 2상을 마쳤고 중국, 미국, 한국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 3상의 돌입을 지금 이미 했고 결과는 이 5월에 빠르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용화 시점도 빠르면 가을에 될 수도 있다. 뭐 빠르면 가을이라 그럼 이 말인 즉슨 늦으면 내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은 또 치료제로 각광받는 이 클로로킨이라는 의약품인데요. 트럼프가 최근에 이 약품 들고 야 얘들아 이거 특종이다. 드디어 게임에 체인저가 나타났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 약품을 엄청나게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 FDA 승인 나버리고요. 원래 이렇게 즉각적으로 FDA 승인이 날 수 없는데 국가 비상사태만의 그 권한과 재량으로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거고요. 트럼프가 그래서 의약품 역사상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이 말을 듣고 트럼프가 믿고 투약하라고 했으니 지금 빨리 먹고 나야지 라고 했던 시민들이 이 복용한 이후에 사망하고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물론 뭐 복용 방법에 대해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먹고 사망할 정도면 엄청난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유럽의 이 보건협회와 이 중국의 이 위생당국에서도 딱히 클로로킨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보면 트럼프 형님이 좀 강하게 이 파워로 밀고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저는 뭐 정보를 이렇게 종합하여 알려드린다는 점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그나마 써먹을 만한 게 지금 유력한 게 이 렘데시비르다. 백신은 뭐 솔직히 올해 안에는 이 불가능할 것이라 여겨지고 내년이 아니면 이 코로나가 종식된 이후에 개발이 완료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상용화 시점은 언제인지 지금 감을 아예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치료제의 경우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지금 가장 유력하고요. 인류를 구원해줄 가장 지금까지 입증된 의약품으로 보여요. 이미 임상 2상까지 이미 입증이 되었고 5월에 이 3상 소식까지 들려줄 수 있기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시점도 지금 시점이 좀 시급한 만큼 빠르면 가을에나 언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북반구가 더워지는 6월 이후면 그나마 코로나는 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시금 남반구가 추워지면서 남반구 쪽의 코로나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금 가을부터 북반구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금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또 이 마스크 대란 사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을지도요. 하지만 길리어드사의 치료제가 가을에 개발만 된다면 적어도 이 확산세는 이렇게 둔화가 되지 않을까요? 이들 회사 말고도 수많은 이런 제약사들이 임상을 지금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 검증되지 않은 임상 1상에 착수했다는 그런 찌라시만으로 이 섣불리 검증되지 않은 제약주를 매수하는 건 단기간 매매를 하는 분이 아니라면 좀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 길리어드 임상이 실패를 한다면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는 합성의약품으로 이거는 화학적 방법으로 합성 추출해서 만든 의약품인데요. 그러니까 약간 한의약품 가지고 백종원이 이 요리하듯이 레시피 짜서 정제 추출해서 만든 의약품으로 이 대량 생산이 이렇게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패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지금 이름도 어려운 후지필름도 야마케미칼사의 아비간이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 로시의 악템라라는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문제는 이들 약품은 항체의약품으로 항체의약품은 DNA를 개발해가지고 세포에 DNA를 막 넣고 배양한 다음에 이렇게 항체를 형성한 이후에 의약품을 이런 식으로 제조하는 것으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합성 의약품보다 훨씬 생산이 아주 오래오래 훨씬 걸리며 임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 공급의 이 차질을 겪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에 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의학 쪽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리저리 그냥 찾아가 보면서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쪽 분야의 내용이 좀 빠삭하게 이쪽에 식견이 많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런 제약주를 관심있게 보신다면 적어도 이런 흘러가는 이슈와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